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본부장 곽재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그중에 실감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감 컨텐츠라는 이 전략 분야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당연히 ICT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해서 실제와 가장 유사한 경험과 감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실감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이나 문화, 방송, 교육, 국방,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는 그러한 콘텐츠 부분에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초연결 신산업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이런 초연결 시대에는 이제 기존의 현실 세계를 확장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으로 연결이 돼서 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디지털 콘텐츠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의 비대면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건 온라인 서비스로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전략 분야의 향후 목표는 콘텐츠 매출 자체가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 168.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25년까지 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또 K 콘텐츠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약 157억 달러의 수출 목표, 그 다음에 해외 한류 팬 수가 약 1.5억 명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추진 과제를 정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로 코로나19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사업과 지친 힘든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것을 문화로 치유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디지털 컨텐츠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컨텐츠 산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실감 컨텐츠와 같이 굉장히 디지털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육성 정책을 따로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6대 기술로 정의되어 있죠. 문화기술. 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는 컨텐츠 산업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에 고르게 발전해서 전체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상생 협력 및 공정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한류를 이제는 아웃바운드로 활성화하는 그러한 과제를 함께 진행을 해서 K 컨텐츠의 아웃바운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또는 이 컨텐츠라는 게 단순히 중소기업부라든지 문체부, 과기부만에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모든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실감형 컨텐츠의 각종 기술과 실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비대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실감 컨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을 보면은 미국은 R&D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RTRD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SBIR이라든지 다양한 국가 R&D 지원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클러스터 형태든지 아니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유럽 전체를 보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약 한 5, 6년 전부터 VR 산업 가속화, 또 VR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향후 3년 안에 VR 강국 목표라고 해가지고 VR 산업을 전체 산업에서 아주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1년에 코로나19 극복 콘텐츠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요. 향후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이제 비대면, 초연결 과제, 또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해서 점점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당연히 이 콘텐츠 분야가 경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코비드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실감형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산업 발전 비전 2020을 발표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직관적인 지원 정책은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를 VR, AR 또는 XR, MR, whatever reality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 환경과 연결이 돼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이 실감형 콘텐츠에 이용한다든지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규모로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국내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확장 현실, 여러 가지 리얼리티에 대한 확장 현실로 국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감 콘텐츠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감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로 가장 다양한 매출들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응용 서비스 부분들이 있고요. 몇 개의 예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재난 안전, 이거 고위험이고 고비용으로 훈련들을 하고 대처하고,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실감형 콘텐츠가 이를 대처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스포츠, 게임 이런 부분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도 실감형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현실감을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원격으로 협진까지 가능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되려면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발전이 같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VR이나 AR에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HMD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머리에 쓰고 또 무게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처럼 글래스 형태의 폼팩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폼팩터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가볍게 하고 전력도 적게 쓰고 또 우리가 쉽게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실감형 컨텐츠 디바이스가 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 서비스와 디바이스가 있다면 당연히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술도 같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플랫폼이 있어야 그곳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가장 선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버라이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역시 이제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3D의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시뮬레이션 또는 메타버스로 확장을 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전략 제품을 조금 더 세분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운동의 트레이닝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공공 기반에서 먼저 가상 훈련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디바이스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감 콘텐츠를 더 부가하고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실시간에 처리해서 사용자와 콘텐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인터랙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모션에 대한 미들웨어 부분들을 같이 전략 제품군으로 저희가 정해서 향후 이런 전략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에 메타버스를 먼저 적용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실제 학교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그 메타버스 초등학교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육을 병행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다양성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이제 3D 아바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에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 기술이라든지 렌더링 기술,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관리 기술. 당연히 이런 실감 콘텐츠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응용 기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일 거고요. 이런 커리큘럼을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어떻게 녹여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핵심 기술로 연구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 제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간 기반에서 이게 실감 콘텐츠 자체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고정밀 3D 공간 정보 기반으로 해서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해서 가상 훈련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 되게 어려운 고위험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미리 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형태, 속성 이런 공간 정보들을 다 디지털 해가지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똑같이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는 당연히 이런 구현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는 훈련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오브젝이 현실 공간 속에서 정확히 구현이 되고 내가 느끼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거리라든지 움직임 또는 쉐입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위치시키는 공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같이 정합하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제 UI라든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UX 기술들이 복합돼서 멀티모달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인터랙션을 학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들도 같이 핵심 기술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회사 중심으로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함께 이런 부분은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했었죠. AR을 활용한 매뉴얼. 실제로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매뉴얼만 봤을 때의 효과와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서 봤을 때의 효과는 굉장히 지속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 증강을 시키는 기술과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서로 접목되면 새로운 형태의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이제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위험한 것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 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AR을 활용한 이제 매뉴얼과 학습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AR 관련해서는 이 오브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느냐 그리고 나의 행동을 얼마나 잘 인식을 해서 그대로 표출해서 이해도를 높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감형 콘텐츠가 공간 기반이다 보니까 특히 AR은 현실 세계와 그걸 증강한 정보가 같이 표출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간 기반에서 객체를 모델링하고 이들을 표출시켜주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정확하게 매칭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행동이고 이것들을 해석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AR의 매뉴얼은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런 AR 매뉴얼을 표출한다든지 저장해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연히 실감형 컨텐츠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인터랙션 속에서 그것들을 보정해주고 인식하고 또는 그 행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표출하는 이러한 기술들까지가 모두 조합이 돼야 이제 AR 매뉴얼이
잘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리는 건 이제 실시간 인터랙션 컨텐츠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고품질의 렌더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형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고품질의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컨텐츠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고 인터랙션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기다리거나 또는 인터랙션 자체가 잘못 인식되면 컨텐츠를 즐기기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형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전송 기술 또는 빠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처리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미디어 기기나 또는 이 차세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핵심 분야가 바로 이 실시간 인터랙션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핵심 기술은 우리가 제스처라든지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작 인식이라든지 또 굉장히 이 실감형 컨텐츠는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이것들을 전송하고 다시 표출하는 그래서 관련된 기술인 3D 오브젝을 생성하는 기술, 이를 빠르게 렌더링해서 표출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오브젝 자체를 트래킹해서 피드백 주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융합돼서 일어나야 실시간 인터랙션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이 인터랙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UX도 가장 큰 축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실시간 인터랙션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래픽에 대한 엔진들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나 하드웨어 자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더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번째는 디바이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분야는 지금 굉장히 낯선 분야긴 하지만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각종 정보들을 중첩해서 같이 표출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지금 현실을 이제 증강해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R입니다. 여기에 사용될 디바이스 자체가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그 불편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를 굉장히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표출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자가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또 꾸준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이러한 일들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화면을 보는 것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한 시선을 인식한다든지 또 저전력 센서는 당연히 오래 이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가벼운 디바이스를 만들다 보면은 뭐 폼팩터는 글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제가 웨어러블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전력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파워를 여기에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을 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런 관련된 것들을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 통신 기술 그리고 각종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량화하는 기술이나 저전력하는 기술 그 다음에 굉장히 저전력에서 인식을 잘하는 센서 기술이 가장 큰 이제 핵심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것들을 직접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릴 거는 모션 처리를 할 수 있는 미들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감형 컨텐츠는 사용자와 컨텐츠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랙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내가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모두 분석해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움직임, 모션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일반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로 쉽게 짤 수 있죠. 우리가 라이브러리 불러오듯이 API 형태로 이렇게 불러와서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들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인터랙션 때문에 이 미들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또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는지 했던 인터랙션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정확하게 고품질로 구현을 해놓고 이런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일반 기업들이 이제 그 인터랙션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쉽게 불러와서 컨텐츠 개발을 굉장히 빠르고 단시간에 고품질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이런 이제 미들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미들웨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이런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하드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고품질 트레이닝 기반의 이런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7번째는 이제 운동형 실감, VR, AR 등 이런 이제 실감 컨텐츠를 이용해서 운동형 실감형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인데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서 운동하기도 되게 힘드시고 여러 사람이 운동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감 컨텐츠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고요. 혼자 운동을 해도 실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운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감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운동에 적용을 하는 분야고요. 당연히 운동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운동 분야의 효과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운동의 스킬들의 성숙도를 높이고, 지금 뭐 심플하게는 저희가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위한 운동들도 있고요. 저희가 뭐 우리 피트니스 가면은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자세 교정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고품질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감형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3D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를 트래킹하는, 공간 속에서 트래킹하는 기술, 인터랙션 기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고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더 잘 인식하는데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체에 대한 정보들, 지금 뭐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얼마나 지치고 있는지, 힘든지, 맥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비접촉으로 다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획득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기술. 또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운동이라면 거기에 적당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햅틱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서 AR, V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실감 콘텐츠들이 합쳐서 스포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나중에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헬스케어 부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의료 부분은 아니지만 기능성 콘텐츠 기반의 헬스케어 부분까지 확대되는 이런 융합 기술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또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피트니스에 대해서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참여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시장 상황, 그 다음에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